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AI가 제작한 학교 갈등 관리 전략 영상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이트, 미국 사이트에서 만들었으며 제목과 목록만 입력해서 제작한 PPT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료를 좀 입력했을 경우에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비교하는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이 PPT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조직 및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인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 갈등 관리하고는 조금 미스매치인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각각 각각의 템플릿으로 놓고 봤을 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프로세스들이 많고, 이러니까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갈등 관리 소개, 갈등 방지, 교장의 중재. 교장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넣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장이니까 교장 선생님의 역할과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학폭과 교권보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갈등 발생 요인으로는 총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해, 다양한 배경, 경쟁, 왕따, 고난 문제. 다양한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 다양성, 다민족,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양성, 포용성 이런 얘기들이 이 템플릿, 이 PPT에서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 문제, 학교 내 교칙 등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교칙을 놓고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학생과 교직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교권보로 넘어갑니다. 학생 간이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이제 학폭으로 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갈등 이해하기. 갈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방, 관리, 피드백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갈등 이해하는 첫 번째, 트리거를 식별한다. 갈등 유발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열린 대화를 촉진하고 교육을 구현한다. 갈등을 이해하는데 1번은 이해가 가는데 열린 대화 촉진 교육 구현은 약간 조금 설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제목에다가 내용들을 입력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기. 충돌 식별, 열린 대화 촉진 내용 보시면 총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등 예방 전략.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와 비교해서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부터 조정, 중재, 활용까지 총 8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련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하자면, 현장에서의 디시전 메이커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디시전 메이커, 교장 선생님이죠.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교장 선생님이 조금 그립감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좀 산만해지고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그립감이 좋아지면, 그립 파워가 좋아지면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공감 증진은 공감 증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공감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면, 이 내용을 체크하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갈등 해결 방법은 조기 개입, 협업 솔루션, 교육 및 워크샵. 우리나라 협업 솔루션으로는 어떤 게 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도 비교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갈등 관리와 리더십 책임. 저는 이 프로세스, 이 템플릿을 보면서 리더의 눈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프로세스 아닌가. 리더십 책임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것들을 꼭 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장도 조직이나 기업이나 기타 어떠한 것을 일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 7가지의 어떤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훌륭한 퍼펙트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개인 및 그룹 갈등 관리. 앞 페이지에 제가 설명한 것과 비교하며 설명하면 총 여기는 이제 7단계의 갈등 관리로 나오죠. 여기는 아까 여기는 리더십 책임이고 내용이 좀 다른데 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예. 제가 좀 몇 가지 언급을 하자면 두 번째 정보 수집.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폭으로 비교하면 뭐가 있을까요? 정보 수집 위에 학폭 조사관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린 대화, 브레인스토밍 이런 과정을 한국에서 좀 굳이 비교하자면 화해중재단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자로서의 교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또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학교 갈등 해결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교직원, 부모, 학생 모두가 합의하고 지킬 수 있는 툴이어야 하죠. 예. 저는 갈등 해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뜻한 절차, 또 공정함과 객관성을 담보한 리더십이자 프로세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비슷하게 아까 알파 세대 2030 공동주택 관련해서 영상에서 보셔도 계속 비슷한 이유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장 잘 만들어졌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정무적이거나 정치적 판단하는 사내 정치에 의존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커지는 세대가 됐죠. 특히 Z세대와 알파 세대가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습관에 반복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는 기업과 공공분야 프로세스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나 하는데 근데 학교 갈등 관리에서도 잘 인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교장들의 전형적인 실수 및 예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5번의 지연된 응답. 네. 갈등은 모든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갈등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고 몸에 배면 무슨 사안이 터지기 전에 빠르고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민함을 유지하면 훨씬 좋다. 자, 다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은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 템플릿인데 요 템플릿은 좀 앞으로 이동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 이것들은 처음에 제가 AI PPT를 만들 때 입력되는 순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 템플릿 할 때. 물론 제가 조정할 수는 있는데 그냥 느낌 그대로 가려고 순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갈등 관리 중요성, 신뢰 구축, 학습 향상, 협업 촉진, 포용성 증진. 포용성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학생들에게 지금 저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저희 국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포용성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긴 하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포용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타인의 생각과 시선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학교 내 갈등 사례 분석.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례 연구를 해도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제공되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혜택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합니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 기법은 적극적인 경청, 협업 솔루션. 이거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만 반복돼도 좋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예. 무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하고 싶습니다. 갈등 해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하나의 샘플인데 이런 것들 이 자료들도 잘 보시고 현장에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다루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인 경청 기법.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적극적인 경청 기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 모든 당사자가 경청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함. 문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현장에서 되게 어렵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하고 계속 롤플레잉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갈등관리 리더십의 역할. 학교는 누구일까요? 교장이죠. 예. 학교 갈등관리 리더십을 이제 체계로 따지면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현장 교장 선생님,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교장 선생님을 리더로 봤을 때 갈등을 이해하고 예방 전략을 짜고 중재 기술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꼭 갈등 관리뿐만 아니라, 근데 갈등 관리가 모든 분야에 다 도입이 됩니다. 모든 다른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기술을 도입해서 입력해서 사용을 하면 능숙하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단 갈등 해결 접근법으로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시고, 지금 6단계. 개인 및 그룹 갈등 관리 템플릿과 전개 방식을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서는 갈등 관리 7단계를 제시했죠. 여기서는 갈등 해결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갈등 관리 7단계와 갈등 해결 6단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냉각 기간의 중요성. 요 템플릿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았다. 학교 폭력이나 학교 갈등이 이제 과열될 시에는 냉각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아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죠. 그거는 이론적인 거가 여기 냉각 기간의 중요성이 나왔는데, 성급한 행동 피하기, 이해도 향상, 의사소통 촉진, 에스컬레이션 방지. 4번이 마음에 듭니다. 에스컬레이션 방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분들, 행정사분들이 너무 인터넷에 블로그에 이제 광고를 좀 지나치게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학생들의 문제를 너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변호사를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른들이 조금 냉정함을 가지고 조금 길게 롱텀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이걸 어떤 돈벌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그런 것에 좀 몰빵이나 몰입하기보단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건전하고 성숙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해결 장려. 학창시절, 이런 기회, 제가 알파 세대 ADR에서도 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기회를 경험하는 건, 이들이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들이 갈등 발생 시에 내부 해결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폭력이 아니고, 또 자본의 힘이 아니고, 정말 풍부한 공감 능력과 대화로서 상대방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입력이 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신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럼 학생 참여와 갈등 관리.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관리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는, 분쟁 전문가, 지도 카운슬러, 학교 교장, 갈등 중재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교육자 트레이너. 구성 자체가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위기관리위원회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위기학생 관리, 그러니까 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망이 발생할 시에 신속 대응, 이런
측면에서의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 템플릿에서의 갈등 관리 시스템에서의 이런 배치 조직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교사 상호 협력 강화 전략. 뭐 이건 내용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 후 피드백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통한 학습과 성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이들이 이것들 배워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해를 증진하고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개발. 3번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알파 세대와에서 IDR과 설명했던 바와 같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자주 기르면 몸에 배이면 협상 능력, 조정 및 능력 향상이 조정 능력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지금 Z세대와 알파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좀 더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화와 갈등 관리를 스와트를 분석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조직과 기업 이런 데서 이제 갖고 오는 내용인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한번 보시면, 왜 SW,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툴 가지고 학교 문화 갈등 관리를 했는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 관리 정책, 교육 프로그램, 기록의 문서화, 법적 고려사항 측면에서는 갈등 관리 정책,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행정 관리 측면에서는 기록의 문서화.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근거를 남겨라. 그래서 기록의 문서화. 너무 지나치게 문서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타이밍 문제와 현장에 접근해야 될 때, 현장을 빨리 초동 대응해야 될 때 너무 문서에 집중하면 좋지 않다. 그런 우려사항을 제가 한번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역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참여, 갈등 워크샵, 열린 소통, 리소스 공유, 지원 네트워크, 피드백 메커니즘. 한국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4번, 5번 관련해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놀이문화 개발, 치료 및 상담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학생들이 놀이를 즐길 만한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 관리에 대한 지속적 교육,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 워크샵, 롤플레잉, 또래 중재, 피드백 세션. 롤플레잉하고 또래 중재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하고, 교육 워크샵, 교사와 직원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갈등 해결 전략 정기 워크샵을 개최한다. 몸에 배워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잘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전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OST, 갈등 OST, 센터장이 추천하는 갈등 OST는 조성모의 가시나무새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갈등 상황과 비교해서 보시면 많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술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서나 가지런 웃음 끝내 바람만 불면 그네 마음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나가 어린 새들도 가시에